75세입니다. 노인정에서 왕따 당했습니다.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은 이거였죠. 시어머니 치매래요. 하지만 저는 멀쩡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에서 김밥을 팔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월 800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수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김순자 75세 저는 아파트 단지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다닌 곳이었죠. 친구들을 만나고 화투도 치고 점심도 함께 먹는 곳.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반갑게 맞이하던 친구들이 고개를 돌렸죠. 순자 씨 왔네. 한 할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치매 걸렸다잖아. 저는 그 소리를 정확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옥자 할머니마저 눈을 피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가 그러던데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하대. 어머, 그래.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더라. 맨날 같은 말 반복하고 약도 안 먹는데. 불쌍하게.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나 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영희가 소문을 퍼뜨렸구나. 며느리 최영희. 6개월 전부터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고 약을 먹이려 하고 노인정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죠. 왜일까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 15억, 예금 3억. 며느리는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권을 빼앗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멀쩡했습니다. 며느리보다 더 또렷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노인정에서 무료 급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순자 씨, 오늘 밥 먹었어요? 또 까먹은 거 아니에요? 한 할머니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먹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 또 깜빡했네. 아까 집에서 먹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죠.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제 곁은 조용했습니다. 20년을 함께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노인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녀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죠. 지우야, 할머니 괜찮아.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지우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끝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노인정에서의 대화가 모두 녹음돼 있었습니다. 좋아. 증거 하나 더 확보했어.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부엌으로 가서 준비한 재료들을 챙겼습니다. 김밥용 김밥, 단무지, 햄, 계란.
모두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큰 가방에 재료를 담았습니다. 무거웠지만 참았습니다. 75세 할머니도 할 수 있어.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손녀 지우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지우야. 이렇게 새벽부터 괜찮아요. 할머니 혼자 짐 들고 가실 수 없잖아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은 벌써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을 곳은 시장 입구였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자리를 예약해뒀죠. 월세 30만 원. 할머니, 여기서 하시면 돼요. 제가 테이블이랑 의자 세팅할게요. 지우가 척척 준비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해온 솜씨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김밥 10줄을 만들었습니다. 한 줄에 3,000원. 할머니, 이거 너무 싸요. 요즘 김밥이 5,000원인데. 괜찮아. 처음이니까 싸게 팔아야지. 오전 6시.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김밥이요. 갓 만든 김밥. 제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죠. 할머니, 김밥 하나 주세요. 네, 3,000원입니다. 김밥을 건네고 돈을 받았습니다. 생애 첫 장사 수익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김밥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족에게 받지 못한 인정. 그게 낯선 사람에게서 오고 있었습니다. 첫날 김밥 10줄을 모두 팔았습니다. 수익 3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75세도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 며느리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요? 응. 요즘 일찍 일어나서. 영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1일차 김밥 10줄 판매, 수익 3만 원. 그리고 목표를 적었습니다. 6개월 후 월 500만 원 달성. 저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4월, 제 김밥 장사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김밥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제 갔는데 벌써 다 팔렸더라고요. 일찍 가야 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데 정성이 느껴져요. 저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30줄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오전 10시 전에 완판됐죠. 한 줄에 3,500원. 하루 수익 10만 5천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손녀 지우가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3개월 만에 월 300만 원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지우야.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장사를 한다는 것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10시에 돌아왔습니다. 산책 갔다 왔어요.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했죠. 며느리 영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저 동네를 배회하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서 한 여자가 탔습니다. 이미선. 같은 아파트 1502호에 사는 52세 여자.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상대였죠. 안녕하세요, 순자 씨. 이미선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슬쩍 눌렀습니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이미선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철수 씨가 요즘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순자 씨 건강 때문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거짓말. 당신이랑 놀아나느라 바쁜 주제에. 그래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나요? 네. 며칠 전에 제 남편하고 같이 등산 갔을 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철수가 이미선과 단둘이 제주도에 갔다는 것을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알려줬거든요. 순자 씨 남편이 여자랑 택시 타고 나가더라고요. 캐리어 끌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미선이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그대로 서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좋아. 증거 하나 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영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아직 못 알아냈어. 은행 가서 치매 진단서 제출하면 되려나?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희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저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목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요.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철수, 아들 민준, 며느리 영희. 어머니, 요즘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 건강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들면 정기검진 받아야죠. 치매 검사도 한번. 치매?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나 치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혹시 몰라서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나는 안 깜빡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입을 다물었죠. 남편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건강검진이라도. 싫어요. 나 안 가요. 저는 밥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영희와 철수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봐요.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그러게.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 빨리 병원 데려가야 해요. 강제로라도. 저는 방문을 닫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됐습니다. 공책을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4월 15일 며느리 치매 검사 강요, 남편 동의함, 강제 입원 계획 의심됨. 그리고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밥 장사 수익 기록이 적혀 있었죠. 4월 매출 350만 원, 저축 누적 1,050만 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제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노인정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친구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죠. 옥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며느리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영희와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영희 손에는 제 통장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예금 3억이 어디 갔어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억? 그게 뭐예요? 어머님 통장이요. 분명히 3억이 있었는데 지금 50만 원밖에 없어요. 나 몰라요. 돈이 어디 갔는지. 저는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3억이 사라졌다고요. 영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예 아파요. 제가 신음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 다치겠어. 민준이 영희를 말렸습니다. 영희는 저를 놓았지만 눈빛은 살기등등했습니다. 어머님, 돈 어디다 쓰셨어요? 나 기억이 안 나.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영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치매가 진짜인가? 아니면 어머님이 우리를 속이는 건가? 하지만 제 멍한 표정을 보니 치매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어머님 방에 가서 쉬세요.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영희의 고함이 또렷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통장이 들어 있었죠. 신한은행 김순자, 잔액 3억 50만 원. 3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다른 은행으로 옮겼을 뿐이었죠.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강남 대치동 토지, 매매가 50억. 저는 서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야, 넌 3억만 알고 있지. 진짜 재산은 50억이야. 그것도 모르고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천만에. 그날 저녁, 저는 손녀 지우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통장 확인했대요? 응, 계획대로야. 이제 영희가 더 초조해질 거야. 할머니, 무서우시지 않아요? 무섭지. 하지만 해야 해. 나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도록. 지우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닦아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끝나.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7월, 제 김밥 장사는 시장의 명물이 됐습니다. 순자 할머니 김밥 먹어봤어? 그거 진짜 맛있어. 새벽 5시에 가야 살 수 있어. 할머니 인심도 좋으시고 손님들한테 진짜 친절하시더라. 저는 이제 김밥 쉰줄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9시면 완판. 하루 수익 17만 5천 원. 한 달이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을 듣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BS 아침마당입니다. 순자 할머니 출연 가능하신가요? 손녀 지우가 신이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방송 나가실래요? 방송? 저는 놀랐습니다. 네, KBS 아침마당이요. 할머니 이야기하고 싶대요. 좋아, 나가자. 이제 세상에 알릴 때야. 일주일 후, 저는 KBS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75세에 김밥 장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짐이요? 네. 나이 들면 다 짐이 되잖아요. 자식들한테.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행자도 관객들도 숙연해졌죠. 할머니, 힘드시진 않으세요? 75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게 힘들죠. 하지만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버는 돈이거든요. 5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김밥집 2호점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나이 들어서
힘든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저는 유명인이 됐습니다. 기사 제목이 쏟아졌죠. 75세 할머니의 김밥 장사 새벽 4시 기적. 나이는 숫자일 뿐 순자 할머니의 도전. 가족집 만들려고 75세 창업한 할머니. 시장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할머니, 방송 봤어요. 김밥 주세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힘 얻어요. 저도 50세인데 창업할게요. 저는 매일 100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오전 8시면 완판. 월 수익이 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손녀 지우가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6개월 만에 월 800만 원이에요. 대박. 다 내 덕분이야, 지우야. 아니에요. 할머니 실력이에요. 하지만 집에서는 폭풍전야였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방송을 봤습니다. TV에서 제가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 이게 뭐야?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밥 장사를 치매 걸렸다면서 급히 남편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 어머니가 우릴 속였어. 민준도 회사에서 방송을 봤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죠. 야, 너네 어머니 TV 나오셨던데? 김밥 장사하신다며? 대박이네. 나이 들어서 저렇게 하시는 거 진짜 대단한데?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준과 영희. 거실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방송에 나오신 거 봤어요. 방송? 저는 일부러 멍한 척했습니다. 무슨 방송? KBS 아침마당이요. 어머니가 김밥 장사한다고 나왔잖아요. 아, 그거.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치매 걸렸다면서요? 어떻게 김밥 장사를 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 걸린 적 없어요. 영희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치매 걸린 척 했을 뿐이에요. 6개월 동안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전부. 저는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영희가 통장 비밀번호를 시도하는 CCTV 영상 캡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녹음 파일 목록이 있었습니다. 영희, 시어머니 치매 걸렸대요. 노인정에서 소문 퍼뜨림. 영희, 어머니 재산 빼돌리자. 전화통화. 민준, 엄마 한정치산 신청하자. 아내와 대화. 어머니 이게 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남편 철수와 이미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 제주도에서 함께 찍은 사진. 이미선 집으로 들어가는 철수. 이건 아버지가.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증거예요. 당신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려 했는지, 남편이 누구랑 바람 피웠는지, 다 여기 있어요. 영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저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6개월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도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파일을 봤죠. 저게 뭐야? 당신이 이미선이랑 한 짓.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요. 철수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 이건 5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30년 친구랑 바람을 피워요? 제주도도 함께 가고 호텔도 함께 가고 저는 뭐예요? 50년이 뭐예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강남 대치동 토지 500평, 시세 50억. 세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년 전 오빠한테 상속받은 땅이에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파트 15억만 노렸지? 50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저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다 계획했어요. 이제 끝낼 겁니다. 며느리 영희는 다음 날 바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우릴 속였어요. 치매 아니었대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게 다 사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예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6개월 전 검사 결과 있잖아요. 경도인지장애. 영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한정치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한정치산 심판 청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가 정말 법원에 신청했구나.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여자 변호사 김미경이 맞이했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며느님 청구는 기각될 겁니다. 어머님이 6개월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김밥 장사로 월 800만 원 버신 분이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남편분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 유리합니다. 이혼.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죠.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제게 먼저 말했습니다. 순자,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이 날 6개월이나 속였잖아.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속였다고요? 당신이 이미선이랑 한 짓은요? 50년을 배신한 건 누구예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신 제 조건대로. 그날 이후 철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미선 집으로 갔죠. 아들 민준도 저를 피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인정에서 또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자 씨가 가족들 다 속였대. 6개월 동안 치매 연기했대. 자식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느 날 노인정에 갔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 우리도 속인 거예요? 옥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치매 연기하면서 우리 걱정하게 만들고 알고 보니 김밥 장사로 돈은 돈대로 벌고 우리가 바보 같잖아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노인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시장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할머니, 방송 보니까 가족들한테 거짓말하셨다면서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저도 좀 그래요.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장사를 하시다니. 손님이 점점 줄었습니다. 100줄 만들었는데 50줄밖에 안 팔렸습니다. 일주일 후엔 30줄, 2주일 후엔 10줄. 저는 결국 김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손녀 지우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괜찮아, 지우야. 저는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계획이었어. 네. 지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 가족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상관없어.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저는 지우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노인정 회의 공고. 할머니, 이게 뭐예요? 다음 주 노인정에서 정기 회의가 있어.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다 모이시지. 거기서 모든 걸 끝낼 거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할머니. 응. 노인정 복수국.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게 이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증거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영희의 녹음 파일 23개, 철수와 이미선 사진 47장, CCTV 영상 8개,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지우가 빌려온 장비였죠. 할머니, 진짜 노인정에서 다 보여주실 거예요? 응. 100명 어르신 앞에서. 영희한테도 연락했어. 꼭 오라고. 며느리가 올까요? 올 거야. 안 오면 더 큰일 난다고 했거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50년 인생. 가족에게 바친 세월.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노인정 정기회의 날.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며느리도 남편도 노인정 친구들도 모두가 제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5세 할머니의 얼굴. 주름지고 늙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수의 날이 코앞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노인정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죠. 저는 일찍 도착해서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손녀 지우가 도와줬죠. 할머니,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 지우야.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순자 씨 왔네. 요즘 소문 들었어? 가족들 다 속였다며. 김밥 장사도 접었다던데.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회장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노인정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제가 보낸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노인정 회의에 꼭 오세요. 안 오면 후회합니다. 영희는 뒤쪽에 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프로젝터 스위치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떴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제 방에 들어가는 모습, 서랍을 뒤지는 모습,
통장을 꺼내보는 모습, 비밀번호를 시도하는 모습, 어르신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을. 두 번째 화면,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걸렸어. 노인정에 소문 퍼뜨렸어. 어차피 곧 요양원 보낼 거야. 그럼 재산은 우리 거지. 노인정이 술렁였습니다. 어머, 저런. 며느리가 저런 말을?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전 제가 치매 걸렸다는 소문 들으셨죠?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돌리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세 번째 화면, 남편 철수와 이미선의 사진이 떴습니다.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 제주도에서 함께 찍은 사진, 이미선 집으로 들어가는 철수, 노인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순자 씨 남편? 이미선이랑 저러고 있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같은 아파트 이미선 씨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2년 동안이요. 네 번째 화면, 더 많은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아들 민준의 목소리, 엄마 한정치산 신청하자. 그럼 엄마 재산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영희의 목소리, 어머님 요양원 보내고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5억은 나와.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다 있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저는 옥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저를 외면했을 때 저는 이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김밥 장사를 시작한 것도, 방송에 나간 것도 모두 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75세지만 아직 멀쩡합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노인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가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6개월 동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때 용서 같은 건 생각했나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문만 믿고 당신을 외면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바보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함께한 친구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옥자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그때 노인정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영애 씨 계신가요? 사기 및 재산 횡령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영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경찰까지 부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신고하셨어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경찰이 영희를 데려갔습니다. 노인정 어르신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75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우리도 배워야겠어.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6개월간의 인내, 치밀한 계획,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지우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지우야.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 진작 포기했을 거야. 할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한테는 저랑 시장 아주머니들이랑 노인정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저는 지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짜 가족, 진짜 친구, 이제 찾았습니다. 다시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10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김순자에게 유리하게, 피고 박철수는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50년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최영희, 사기 미수 및 재산 횡령 미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영희는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손녀 지우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재래시장 입구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자 할매 김밥 1호점. 그 옆에 2호점, 3호점 간판도 함께 걸렸습니다.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오픈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드디어 정식 가게 내셨네요. 김밥 10줄 주세요. 1호점은 제가 운영했습니다. 2호점은 옥자 할머니, 3호점은 다른 노인정 친구, 75세, 73세, 70세, 세 할머니가 함께 시작한 김밥집이었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옥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돈 벌잖아. 그러게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김밥을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첫날 매출, 세 곳 합쳐서 500만 원. 손녀 지우가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대박. 프랜차이즈 대성공이에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남 대치동 땅 500평, 시세 50억. 저는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새출발 지원 재단.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창업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하실 거예요?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50억 중에 30억은 재단에 쓸 거야. 나처럼 힘든 어르신들 도와주고 싶어. 나머지 20억은요? 너한테 10억, 나머지 10억은 내가 쓸 거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너는 할머니를 끝까지 믿어줬어. 유일한 가족이었어. 이건 당연한 거야. 재단 개소식 날,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저도 김밥집 하고 싶어요. 저는 반찬 가게 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처럼 저도 75세에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함께 시작해요. 그날 저녁, 노인정 친구들이 저를 위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75세에 이혼하고 사업하고 재단까지. 우리도 용기 얻어요. 옥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인생 살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왕따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진짜 친구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김밥집은 10호점까지 늘어났습니다.
모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가게였죠. 재단을 통해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늦었어, 민준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야. 이제 우리는 각자 살아야 해. 너는 내 인생, 나는 내 인생.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피보다 물이 더 진할 수 있습니다. 손녀 지우, 노인정 친구들, 시장 아주머니들, 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20평 아파트, 작지만 제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옥자 할머니였습니다. 순자 씨, 내일 우리 집에서 파티예요. 김밥집 사장님들 다 모여요. 좋아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75세 할머니의 얼굴. 주름지고 늙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나 잘 살았어.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5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김밥 장사로 돈을 벌고 재단을 만들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진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손녀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사왔어요. 고마워, 지우야. 둘이서 케이크 촛불을 켰습니다. 75개의 촛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들어 힘든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생기기를, 나처럼 75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촛불을 불었습니다. 지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우야.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75세. 제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 다시 시작하는 용기의 이야기.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